말의 청년이시죠? 예, 정말 오랜 공직 기간 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아마 이게 이제 그 경제과 소관뿐만 아니고 이제 소위 인허가 부서, 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그다음 환경과, 경제과 지금 모든 민원이 이제 그 복합 민원이 이제 핵심인데 최근에 어제도 지금 의장님 주재하에 목사동 신전 마을 그 민원 관련해 가지고 대책도 강구하고 우리 실과장님들 많은 의견 또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그 복합 민원 처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이걸 좀 공감하는 취지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그 집단 민원이 생긴 것이 대부분 이제 축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축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그런 것이 날 수가 있고 또 어떤 공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과 좀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큰 것이 주민과 어떤 공감대 형성 문제가 좀 이제 그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주민과의 공감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 인허가 업무에 그 주민 동의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주민 동의서가 첨부돼가지고 인허가가 처리됐던 어떤 과거에 그 우리 행정 그 시기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 흑악과라는 그 부서가 생겨가지고 아마 이때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민 동의서도 전부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주민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 어떤 법적 요건만을 판단해 가지고 인허가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법적 요건에 충족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복합민원 처리 건수가 계략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한 달에? 복합민원 건수로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경제과 상황으로 보자면 전체 이제 그 단순 민원을 빼고 거의 한 70%를 경제과에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없이 그 처리 건수가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법률적인 이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허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간추린다면은 몇 건 안 될 걸로 봐요. 축사 민원, 그 다음에 어떤 상간의 어떤 일주권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민원, 그 소수의 어떤 장래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인허가 건은 우리가 좀 더 법률적인 요건 외에 그 정서적인 어떤 그 요건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문제가 발생된 그 민원 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더라면은 그리고 공무원이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라면은 문제는 풀린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 20년 했고 과거에 인허가 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보면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령 우리 지금 최근에 저 어딘가 실리 김치 공장 어찌 보면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주민들의 정서는 반대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풀어야 되는데 참 너무 이 부분이 좀 뭐랄까 안타깝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주민 동의서 받아오시오. 그러면 사업자가 받아온단 말입니다. 응? 또 그다음에 좀 나중에 합시다 하면 또 나중에 또 인허가 신청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게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인허가 담당을 하신 분들이 그 부분일 거예요. 그 어떤 정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차량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또 팽배하게 대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저 인허가를 담당하신 분들한테 참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현장에 가자. 그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 내기 전에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민한테 좀 설명하자. 그것이 전체 인허가 처리 건수의 소수라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생활 특히나 인허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 또 가본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대안이 설정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반대를 한다면은 그 다음 대안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일의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가봅니다만은 실제로 그 다음 대안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대화 중에 이제 어떤 공무원 저는 그 공무원의 심정을 알아요.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가 사업자한테 과거에는 주민동의서 받아오시오.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허가 신청합시다.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갑과 을이 바뀐 것이고 그 갑이라 하면은 이 축산 농가 또는 아니면은 어떤 건물 신축주 아마 이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은 이 법률적인 어떤 그 한계 때문에 그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발단은 결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전의 설명 이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게 전체 인허가 복합 민원 건수가 다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수의 몇 건, 축사 대규모 축사라든가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한 기피 시설 이런 소수의 몇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사전에 좀 설명을 하자 주민들한테. 어찌 보면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요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그 반대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법률적인 한계만 가지고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 우리가 한 번 갈 거 두 번 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그 부분을 아마 좀 이행이 된다면은 좀 완화는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은 참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 그 애로사항 누구 못지않게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허가 담당자 본인이 또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다른 실과에서 문제 안 풀어준단 말입니다. 허가 담당자가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장래에 예상되는 어떤 그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허가 담당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아닌 그 소수의 몇 건 특정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설명 또는 주민 설득 그 과정을 조금만 거치자. 그리고 그 처리 기간이 좀 지나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처리 기간 마지막 그 시점에 정말 신의 한 수를 둔다는 그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